안녕하세요. 연세유대비인과 이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편도선 절제술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편도선 절제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편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도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항원에 노출되는 면역기관으로서 목젖의 양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새로 유입되는 항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편도는 새로운 항원을 인식하느라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에서 편도가 비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 편도의 비대가 코골이나 혹은 안면 성장 발달이나 혹은 학습장애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편도 비대는 일반적으로 성인기까지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 잦은 음주나 흡연 혹은 빈번한 염증 등으로 편도가 적절히 위축되지 못하고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그 크기가 비대하여서 코골이를 일으킨다거나 혹은 빈번한 염증으로 목의 통증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이비인후과 의사는 환자에게 편도선 절제술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편도선 절제술에 대한 적응증은 화면 좌측에 기재하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도선 절제술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주파 소작기인 코블레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절삭기류를 이용해서 편도를 대부분 갈아내는 피타 수술,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 편도선 전 절제술이 그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코블레이터를 이용한 편도선 절제술입니다. 이 기구가 편도선 절제술에 사용되는 코블레이터 팁입니다. 앞쪽에 석션이 달려있고 또 그 앞에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단자가 달려있어서 조직을 빨아들이면서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편도선 조직을 녹여내는 시술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편도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는 고주파로 편도 전체를 녹여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뒤에 말씀드릴 피타 수술과 그리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고주파를 이용하는 방식만을 사용하고, 고주파 단독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편도의 크기가 작거나 혹은 편도 결석이 발생되는 부분 일부분만을 소작하는 경우에 고주파를 이용해서 편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국소 마취하에 시행이 가능하고 수술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 수술 후에 출혈이나 통증의 위험이 작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도에 대한 부분적인 절제술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성이 있고, 또 이전에 빈번한 편도염으로 편도의 통증을 자주 호소하셨던 분이시라면 이 고주파 수술기를 통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이 정확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술 전에 느꼈던 통증이 수술 후에도 재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타 수술입니다. 피타 수술은 절삭기류를 이용해서 편도 조직을 갈아내는 시술 방법으로서 편도의 캡슐 내에서 편도의 대부분을 갈아내는, 즉 전절제에 가깝게 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법입니다. 이것이 피타 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이고, 앞쪽 팁에 석션과 그리고 쉐이버가 달려 있어서 조직을 빨아들이면서 갈아내는 원리로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피타 수술은 비교적 편도의 크기가 큰 경우에도 국소 마취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에서 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피타 수술도 코블레이터 수술과 마찬가지로 부분 절제를 시행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재발의 가능성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이 정확히 해소되지 않으면 수술 전의 증상들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코블레이터 수술에 비해서는 출혈의 위험성이 좀 더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코블레이터 수술과 피타 수술은 국소 마취하에 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절대 원하지 않는 환자나 혹은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바로 필요한 환자분들의 경우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편도 전 절제술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편도선 절제술로서 편도선 절제술이라 함은 곧 편도선 전 절제술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본원에서도 편도선 전 절제술을 1차적으로 권하고, 전신 마취를 절대 원하지 않는 환자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피타 수술이나 코블레이터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편도선 전 절제술은 마취과 전문의의 마취 하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코블레이터 수술이 편도에 보이는 부분을 소작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편도 전 절제술은 마취된 환자의 편도를 잡아당긴 후 코블레이터를 이용해서 편도가 붙어있는 면을 방리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서 편도를 절제를 해냈지만 최근에는 고주파 소작기인 코블레이터를 사용해서 편도를 박리해내기 때문에 이전만큼 전절제술로 인해서 앓는 통증이나 출혈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블레이터만을 사용하는 수술이나 피타 수술에 비해서는 통증과 그리고 수루 출혈의 위험이 높기는 하지만 재발이 없이 100% 병변을 제거한다는 점, 그리고 수루 회복이 되었을 때는 앞의 두 수술보다 수술 전에 앓았던 증상들을 다시 앓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도선 전절제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블레이터를 통해서만 시술한 경우입니다.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 이 환자는 편도의 위쪽에서 편도결석을 호소하여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양쪽 편도의 위쪽을 코블레이터로 소작하는 방식을 통해서 환자의 편도 일부를 절제하였고 이후 편도결석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피타 수술 방법으로 시술한 사례입니다. 사진만 보았을 때는 수술 후에 편도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앞쪽에 편도를 덮고 있는 근육층을 옆으로 제껴보면 안쪽에는 약간의 남아있는 편도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블레이터로만 수술한 경우와 그리고 피타 시술 기법을 사용한 시술한 경우에서도 환자의 증상 호전은 있었으나 이는 재발의 위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절제를 시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코블레이터를 사용하여 전절제를 시행하였고 좌측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편도는 완전히 제거되었고 수술창도 깨끗이 아물어가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편도 수술로 인해 사망한 아이의 사례 때문에 편도선 수술이 매우 위험한 수술로 인식되고 있긴 하지만 편도선 수술은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이며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편도선 절제술을 시행받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연세위드 이비인후과에서는 수술방 CCTV는 물론이고 마취과 전문의가 최신의 마취 장비를 통해서 마취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전기 소작기가 아닌 코블레이터를 전절제에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나 출혈의 위험성이 매우 낮습니다. 편도 결석이나 빈번한 편도염으로 고생하는 분이시라면 편도선 절제술을 꼭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